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수출 규모 줄어드는 중국 2년 만에 자금 순유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중국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죠. 자,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27개월 만에 지금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의 감소, 그리고 해외 자본 유입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죠.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접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수출 규모 줄어드는 중국 2년 만에 자금 순유출입니다. 지금 G2로 불리는 중국이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금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 배경은 지금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출 규모의 축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해외 자본 투자 위축입니다. 22일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2022년 4분기에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은행 계좌를 통해 매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이 1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조 3,300억 원의 자금 순유출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지금 자금 순유출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금액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외환 보유고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유출과 같은 경우는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본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 수지 수치, 이것은 개인과 기업이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합계한 것입니다.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중국은 순유출을 기록했어요. 그때는 주로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안화가 평가가 절하가 되면 지금 달러화로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르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중국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 이후에도 역설적이게도 중국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명칭처럼 코로나 사태는 2019년도 말에 발생을 했고 대대적인 발생은 2020년 초에 강탈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춘절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때 그 코로나19 그때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전체적으로 정상화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통제하고 경제 활동을 회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자본의 순유입을 유도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국채는 그들과 예상되는 금리 차이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제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중국만 공장을 잘 돌렸던 상황이 되었다면 2022년 상황을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변환을 하면서 공장의 가동이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중국에도 굉장한 타격을 주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수출을 주도했던 중국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세계 각국의 수출망은 회복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수출 수요는 당연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20년 4분기 수출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지난해 중국 경제는 국제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줄일 만큼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본드 커넥터와 같은 채널을 이용해 홍콩을 통해 보통 중국 채권을 구매해왔죠. 그러나 작년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채권 잔액은 3조 3,8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640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도에 비해서 4분기 연속 감소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이후 2022년에 들어오자마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연속으로 감소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2022년 전 기간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위안화 표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2022년 한 해 잔액은 위안화 채권 잔액은 15%나 감소했고 이는 처음으로 연간 감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경상수지 부분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중국의 국가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4분기에 1,0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한 데 그치는 등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상수지의 수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모두 포함이 되는 금액이죠. 그러나 경상수지의 수치가 가지는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상수지의 흑자와 자금 순유출의 대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실적이 감소한 탓에 중국 입장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의 규모입니다. 현재 중국으로 유입되는 투자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위안화로 환전돼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들어오고 위안화로 이 중국의 은행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외환이 빠져나간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환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세계 금융권들이 위기감이 처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침체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좋지 않은 시그널, 특별히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레드 시그널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중국이 현재 미국과 엄청난 견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엄청난 견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11월 달에 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로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 바이든의 나쁜 인기가 이제 좋은 인기로 바꿔야 되고 실질적으로 승리까지 거둬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중국 때리기. 그래서 중국을 때리고 이것을 경제를 약화시켜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으로 여러 가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초기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많은 욕을 얻어먹고, 이 많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것의 반민교사로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인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하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서 다시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IRA 법을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지원을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포드가 다시 시애틀과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